안녕하세요. 친절한 지수씨입니다. 오늘은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에 관한 리뷰를 할 건데 이번엔 3대장 아니고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 7개 리뷰를 할 겁니다. 근데 예전에 리뷰했던 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의 기준은 수면팩 대용으로 하는 거고 상세 페이지나 설명서에 언급을 할 때 앰플을 굳혔다, 세럼을 굳혀서 만들었다 또는 3시간 사용을 권장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기준으로만 모아본 하이드로겔, 일명 요즘 유행하는 수면팩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면팩 리뷰를 하기 전에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써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장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한 팩에 뭐 4장, 뭐 5장 이렇게 들어있는 제품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왜 투명해지는 게 있고 투명해지지 않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투명해지는 게 좋은 걸까? 안 투명해지는 게 좋은 걸까? 뭐가 다른 걸까?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앰플을 그대로 굳혔다, 장시간 사용하면 투명해진다 하는 애들이 가격대가 조금 더 높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는 하이드로겔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투명해지고 이제 불투명해지고 이런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겔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왜 투명해지고 왜 안 투명해지고 그리고 하이드로겔 시트 마스크팩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꿀팁까지 먼저 설명한 다음에 리뷰를 말씀을 드릴게요. 비교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오늘도 해왔는데 일단 하이드로겔 구조는 고분자 망에 이제 수분이랑 에센스를 넣어서 만드는 구조예요. 이게 물 분자와 결합되면은 반투명한 젤이 되는데 하이드로겔이 투명해지는 이유는 피부에 딱 닿았을 때 수분과 에센스가 흡수되면서 빛의 굴절률이 달라져서 투명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이 높고 열이나 압력에 민감해요. 그래서 제형이 녹는 것 같은 흐느적거리는 그런 밀착감이 있는, 물론 밀착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무게감 때문에 떨어지긴 하지만 밀착감이 있는 그런 제품이고 투명해지지 않는 제품도 밀착감이 있죠. 그래서 투명하게 되면은 피부에 유효 성분이 잘 전달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 생각은 이게 아무래도 수분이랑 에센스로 만들어진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고분자망으로 또 만들어진 제품인데 수분은 증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우리 피부에 흡수가 되고 흡수 또는 랩핑하듯이 그러니까 차단이 되는 거죠. 유효 성분이 밖으로 못 나가게. 그리고 일부의 성분은 증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뷰티 덕후지만 여태까지 겔 마스크팩을 꾸준히 써본 결과 저의 느낀 점이에요. 왜 우리 그 눈알이랑 그 입 이렇게 파여가지고 미간이랑 팔자 붙이잖아요. 그리고 겔 마스크팩 하는데 아니 유효 성분이 사실 잘 전달된다고 하면 여기가 투명해지는 게 아니라 이 미간이랑 이 팔자가 투명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안 투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분의 증발이 이중으로 막아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증발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투명해지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사용을 했을 땐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스킨케어를 끝내놓고 이 성분을 내 피부에 흡수시킨다는 생각으로 랩핑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셔야지 좋더라고요. 그리고 앰플이나 이제 크림 없이 사용하게 되면 막 떨어지는 제품도 있어요. 밀착력이 좋지 않은 제품이 아니라 너무 이제 맨 얼굴에 건조한 얼굴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투명해지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은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럼 안 투명해지는 마스크팩은 왜 안 투명해질까요? 이것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제조 방식이 다른 건데요. 제가 하이드로겔이 고분자망에 수분이랑 에센스를 담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투명해지는 거는 탄탄한 고체형 고분자 겔입니다. 구조가 치밀해서 수분 이동이 적고요. 촉감은 두껍고 안정감 있는 시트예요. 잘 찢어지지도 않아요. 제가 투명하게 변하는 거는 수분이 증발되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던 게 너무 오래 붙여있고 너무 투명하게 되면 오히려 건조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투명해지지 않는 하이드로겔은 보통 쿨링감도 오래가고 촉촉함도 오래가더라고요. 그래서 수분 지속성을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변색에 약한 성분을 담을 때 펩타이드나 PDRN, 비타민C 이런 애들을 담을 때 불투명한
겔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안 투명해지는 겔 마스크 구조가 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대요. 예전엔 안 투명해지는 하이드로겔 마스크가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피부에 유효 성분이 잘 전달되는 신호다라고 해가지고 마케팅적인 면으로 요즘은 투명해지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투명해지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은 제품의 유효 성분을 전달하는 흡수 중심형이고 안 투명해지는 하이드로겔 마스크는 장시간 쿨링이랑 수분막을 유지하는 보습 중심형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올리브영 수면팩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위를 뭐 좋고 싫고 나쁘고 이런 거를 따다닥 한 게 아니라 그냥 손이 흐르는 대로 한번 적어봤거든요. 제가 최근에 했던 게 달바인데 저는 달바 이거 슈츠로도 따로 만들었는데 자존심 상하는 게 달바 그 화이트 트러플 미스트 세럼을 안 좋아해요. 여드름이 정말 많이 났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데 너무 효과가 별로였어가지고 안 좋아했는데 최근에 달바 토닝 미스트를 너무 잘 썼어. 이게 브랜드마다 그 브랜드가 나랑 다 안 맞는 게 아니더라고. 달바에서 나온 팩들이 거의 나랑 잘 맞았어. 비타 토닝 계열이 나랑 잘 맞는 거예요. 좀 처음 만나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달바 제품을 몇 개 리뷰를 했는데 그때 화이트 트러플 에센스 미스트를 제외하고는 다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달바 거의 시그니처 패치가 8개거든요. 그래서 8패치라고도 하는데 붙이는지 정말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이게 제형이 엄청 녹는 제형에 비닐도 양옆으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제품도 커요. 이걸 다 뜯어서 붙여야 되는데 목 패치도 있고 눈 파가지고 뭐 팔자주름에 붙이고 입 파가지고 미간에 붙이고 아무튼 고생고생해서 붙였는데 수면팩의 최대 단점이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착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붙이고 누워있어야 돼. 근데 밀착력 좋았다. 안 누워있어도 된다. 밀착 쫙 되고요. 제거했을 때도 즉각적인 톤 개선, 톤이 밝아지고 다리미 효과, 주름이 옅어지는 효과가 있었고 물론 이제 진한 목주름 같은 거는 1회만 한다고 해서 개선 효과가 있을 수가 없는데 가격이 비싸거든요. 무게는 44g이에요. 아무래도 목이랑 이제 패치가 따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수면팩 중에 달바가 상위권 위로 만족감이 있습니다. 사실 가격 대비 좀 3시간 사용 권장한다고 했잖아요. 다 3시간씩 붙여봤거든? 근데 그 3시간 동안 팩을 붙이는 게 이게 앞면이 안 움직이니까 좀 나중에 뗄 때 여기가 뻐근하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 대비라는 그 효과에 대한 기대하는 면도 있는데 달바가 만족감이 있습니다. 네. 달바 평타 이상한다 항상. 오일 미스트만 나랑 안 맞았다. 그래서 저처럼 하이드로겔 마스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달바 한번 써보시길 또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VT PDRN 겔 마스크팩인데요. 제가 이걸 저번에 VT 단독 콘텐츠 했었을 때 리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차라리 이거 할 바에는 그 컬러 리드샷이라고 있어요. 독수리 오영재라고 하는 제가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더 가격 대비 괜찮다. 왜냐면 일단 이건 한 개씩 안 팔아요. 이 컨텐츠를 빌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발 한 개씩 팔아주세요. 왜 다 이렇게 박스채로 파는지 모르겠어. 이게 박스로 하게 되면은 3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사고는 쉽고 궁금은 한데 비싸니까 손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아줌마랑 그 마스크팩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면서 우리 한 팩 사서 나눠 가질래요? 이런 얘기도 했다니까? 제발 한 팩씩 팔아줬으면 좋겠고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3hours라고 써져 있어요 앞에. 근데 3시간 지나도 투명해지지가 않아요. 하얗게 투명해지지가 않고 달바가 44g이거든요. 근데 VT는 33g인데 상대적으로 가볍잖아요. 근데 밀착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얇은 편인데 빳빳하면서 밀착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사용하고 난 뒤에는 건조함이 느껴집니다. 효과? 잘 모르겠어요. 다리미 효과? 없는 것 같아요. 끼울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VT 리들샷이나 뭐 PDRN 앰플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 스킨케어 제품이랑 같이 써주면 그냥 휘뚜루마뚜루 쓸 수 있겠다. 이게 PDRN이 비건 PDRN이에요. 트러블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은 제품입니다. PDRN 자체가 비건으로 나오기가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비건으로 나오기가 힘든데 이제 산삼 추출물의 DNA여가지고
트러블에 예민하신 분들, 피다일엔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정말 수면팩으로 엄청 많이 유명해졌고 저도 한번 리뷰를 했어요. 그 한가인팩이라고 해서 아로셀 콜라겐 제품인데 제가 콜라겐의 천만함이 너무 좋았어서 다른 제품도 다 써봤단 말이에요. 미세한 차이라서 그냥 슈퍼 콜라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물론 무거우니까 붙이기 힘들죠? 근데 달바가 더 힘들어요. 붙이는 건 달바가 더 힘들어. 최근에 아로셀 신제품까지 다 써본 결과 그래도 콜라겐 제품이 조금 더 촉촉하고 만족스러웠다. 그래도 이 제품이 너무 장시간 붙여놓으면 건조해져요. 사실 3시간까지는 오바고 그리고 잘 때 막 머리카락 다 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때 붙이는 것보다 저는 깨어있을 때, 나이트 루틴 했을 때 붙이는 걸 추천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투명해져서 떼면은 피부에 자극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덜 투명해졌을 때 떼는 거를 추천드리거든요. 다리미 효과가 제일 좋았습니다. 다리미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괜찮았고 그래서 이 옅은 주름이 감소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쇼츠까지 만들었겠죠. 달바와 함께 무게감이 제일 많이 나가요. 근데 달바는 이제 목 패치랑 아이 패치까지 있어서 무겁다고 치는데 아로셀은 그냥 이 제품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딱 붙였을 때 바로 밀착감이 느껴지진 않아요. 좀 이렇게 질 흐르는 편이어서 한 3분 정도는 누워있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가격대 비싼 편입니다. 여기서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정가 기준으로. 물론 더 비싼 콜라겐 팩이 있기는 한데 저는 걔를 리뷰하진 않겠어요. 왜냐면 걔는 제가 아까 언급했던 뭐 앰플 한 통을 굳히고 3시간 사용 권장 그 기준에는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아이로만 보자면 제일 비싼 아이입니다. 그리고 아로셀이랑 같이 항상 언급되는 그 수면팩의 원조라고 하죠. 바이오던스 이제 겔 마스크팩이 있는데 얘도 제발 낱개로 팔아주세요. 너무 잘 찢어져요. 여태까지 제가 지금 리뷰하는 이 7가지 제품 중에 제일 잘 찢어져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야 돼. 그리고 한 팩에 4개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4개 다 찢어졌어요. 이렇게 물렁거리는 정도가 약간 모래와 같아요. 내 손 사이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제가 알기로는 아로셀 겔이 44g이고 바이오던스가 34g이야. 이제 10g 차이가 나는데 이건 제형 문제인 거겠죠? 아니 원조라고 하길래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건조함이 너무 잘 느껴졌고 그래서 제 기대보다는 많이 별로였다. 다리미 효과도 그다. 그리고 건조 많이 느껴지고 굳이 쓸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아비브 겔 마스크팩입니다. 아비브 겔이 지금 종류가 한 3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아비브 겔 말고도 그 다른 제품도 좀 식물 하잖아요. 역시나 VT 다음으로 얘도 비건인 제품이고요. 딱히 사용감이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그냥저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얘도 제형이 얇고 흐르는 제형이긴 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무난했고 에센스도 있는 편이어서 촉촉했고 이게 얇은 애들이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뿐만 아니라 메디큐브가 비슷해요. 그 질감이 비슷한데 둘 다 얇거든요. 근데 둘 다 또 에센스가 촉촉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 얇으니까 투명해지는 시간도 더 빠르고. 다음은 메디큐브입니다. 메디큐브 제가 앰플 리뷰했거든요. 앰플 리뷰를 심지어 2번이나 했어. 그래서 상세 페이지 거의 외울 정도인데 같은 이름으로 겔 마스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앰플은 1.0% 함유가 되어 있으면서 이 겔 마스크는 3ppm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ppm이 1.0%예요. 그럼 3ppm이면 0.003%란 말이에요? 맞나? 0.0003.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비브랑 사용감이 비슷합니다. 얇고요, 촉촉하고요, 잘 붙어있고요, 평타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 아비브랑 메디큐브가 아로셀의 가벼운 버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로셀이 한 3시간을 써야 된다. 근데 나 3시간 너무 긴 것 같아. 1시간, 2시간 정도만 하고 싶어 하실 때는 아비브나 메디큐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메디큐브가 얇고 가볍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요. 이 7개 중에서 무게가 제일 가볍습니다. 28g이에요. 다음은 마지막 바이오 힐보 겔 마스크팩입니다. 제가 사실 기대감이 너무 없었는데 바이오 힐보 제품 많이 써봤어요. 세럼, 크림, 그리고 마스크팩은 이렇게 땡기는 리프트, 이것도 근데 되게 신박했거든요. 근데 제가 리뷰하는 겔 마스크팩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평타입니다.
갈바나 아로셀처럼 신기하다 신박하다 정도는 아닌데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의 기본을 갖추고 있어요. 데일리용으로 괜찮고 쿨링감도 길어서 좋았습니다. 앰플을 통으로 굳혔다고 하면은 저는 좀 약간 다 흐느적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 이 제품은 흐느적한 느낌도 있는데 짱짱하고 탄탄한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물론 앞뒷면이 있지만 이 제품은 앞뒷면이 정말 분명합니다. 엠보가 있는 부분을 부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흘러내림이 없고 사용 후기도 팩으로 팔아서 제가 그때 4번인가 5번 정도를 했었는데 그냥 평타. 근데 기대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리미 효과 있습니다. 주름이 미세하게 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 친절한 지수씨의 수면팩 리뷰였고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요즘 K-뷰티가 정말 과학적으로도 발전을 너무 이제 하면서 유효 성분이 내 피부에 침투할 수 있게, 자는 동안 피부 케어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게 딱 표피층까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표피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지 유지를 할 수 있을까 말까란 말이에요. 지금 너무 이제 광고하는 거는 드라마틱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제 리뷰 보시고 이게 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제일 저렴한 게 4,000원 이제 요런 애들이니까 4,000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30일 쓴다고 하면 이거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겔 마스크 사용할 때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내가 자주 쓰는 앰플이나 세럼, 크림 같이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너무 건조함을 느낀다 싶었을 때는 팩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미스트나 크림 발라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였고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